안녕하십니까. 승순쌤의 미술교실 제3탄 인물 사진 보고 그리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찍습니다. 찍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하고요. 여러 장 준비를 해봅니다.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또 여러 사진을 준비를 해서 바로 보고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좀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가 준비한 사진 중에서 어떤 것을 할까 고른 다음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이 뒷면에 이렇게 비치면 얼굴이 나오죠. 여기에 연필로 이렇게 칠해줍니다. 먹지가 있으면 좋지만 먹지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연필로 칠해준 다음에 4B 연필이나 6B, 5B 뭐 이렇게 좀 진한 색 연필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필로 칠해줍니다. 다 이렇게 먹지를 만드는 거죠. 일종의 뒷면에 다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그림에다 댑니다. 대고서 볼펜이나 빼쭉한 도구를 사용해서 윤곽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볼펜 이용하면 좋겠죠. 이렇게 눈썹도 그리고 아웃라인을 윤곽선을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쉽게 아웃라인을 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려줍니다. 밑에 연필선이 있기 때문에 먹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뭐 아주 자세하게 그리진 않더라도 윤곽선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그려주면 좀 쉽게 아웃라인을 그릴 수 있겠죠. 특히 옷 주름 같은 거 초보일 경우에는 주름 같은 걸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보다 정확한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뒷부분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보면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렇게 연필선을 딴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이 사진을 옆에다가 붙여놓고 보면서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윤곽선 따놓은 여기에다가 그대로 다시 한번 윤곽선을 땁니다. 이렇게 땁니다. 지금 이 사진은 자화상이고요. 이렇게 자세한 부분 할 때는 연필을 짧게 잡으라고 했었죠. 이렇게 짧게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땁니다. 아까 밑에 먹지 역할을 한 연필선을 이미 그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딸 수가 있겠죠. 실제로 어떤 물체나 사진을 보고 그릴 때는 실제를 똑같이 그린다기보다는 관념에 의해서 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수업에는 컨투어 드로잉이라고 할 건데 윤곽선 따라 그리기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주름 표현했었던 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윤곽선을 이렇게 그리고 나면 조금 그리기가 좀 쉬워지죠. 그렇죠? 또 여기도 자, 훨씬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눈을 안 그렸네요. 근데 눈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제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명암을 나타내면 되는데, 명암을 이제 어두운 데부터 좀 공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어두운 그룹을 이렇게 어느 정도 표시를 해놓고 시작을 하면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어두운 데를 칠해 나갑니다. 이렇게 옛날에 많은 화가들이 자화상을 그린 이유가 물론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델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자기 자신을 모델로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통 사진 작가의 사진을 이용할 경우에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이렇게 그려보는 게 좋겠죠. 어두운 부분들은 이렇게 어둡게 표현을 해갑니다. 자, 눈썹. 어두운 이 그룹은 어둡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겠죠. 이 안경 그림자 표현하고요. 코 밑에가 꺾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어둡게 칠해줍니다. 입술도 그려주고, 일부러 흑백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흑백 사진이 아무래도 흑백으로 프린트할 경우에 명암 표현이 훨씬 쉬워집니다. 컬러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가 많이 다르겠죠. 전체적으로 빛을 받는 부분이 있고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받지 않는 부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색깔을 입혀줍니다. 광대뼈, 그 일종의 관골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튀어나와 있겠죠. 자, 어두운 부분은 연필을 짧게 잡고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안경. 여기에 이제 가장 어두운 명암의 부분을 이 안경 부분에 칠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한 올 한 올 이렇게 악센트를 주는 게 좋습니다. 가장 그 디테일하게 잘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안경 부분인데, 안경의 경우에는 인공물이기 때문에 조금만 악센트를 줘도 금방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경을 그릴 경우에는 훨씬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내기가 쉽겠죠. 이런 물체가 있으면. 자, 눈썹을 조금 더 칠해 보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 한국 화가들은 백묘법이라고 해서 세피를 붓을 아주 가늘다란 붓으로 머리를 하기도 하고 붓을 끝을 갈라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연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연필, 끊어지지 않는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코도 콧구멍 밑에가 보통 그리기가 굉장히 난처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콧구멍을 그려줘야 조금 더 현실감이 나겠죠. 네, 그려주고요. 좀 문질러줘도 됩니다. 문지르면 조금 더 부드러운 질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코 밑에가 명암이 좀 덜 됐습니다. 자, 입술도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하고요.
입술 자체에 색깔이 있기 때문에 색을 어느 정도 내줍니다. 자, 주름 부분. 이 피부색과 옷 색깔이 그 톤이 다르죠. 그렇죠? 그거를 표현하는 게 좋겠고, 이렇게 터치감 좀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과 이 목선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강하게 악센트를 줍니다. 이 부분을 악센트를 줘야 얼굴과 옷이 구분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진하게 주름을 나타내 줍니다. 아까 윤곽선을 미리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쉬워지죠. 전체적으로 옷 색깔이 있기 때문에 색을 칠해줍니다. 자, 보통 활용 점정이라고 하는데 그 눈을 표현하면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눈을 마지막으로 눈 표현을 하겠습니다. 눈을 안 하면 완성이 안 되죠. 여기 그림자까지 표현하고, 흰자지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 눈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하이라이트 남기고 여기 악센트를 줍니다. 반짝거리는 부분 그대로 표현해 주면 되겠고요. 눈이 실제보다 조금 더 너무 똑똑하게 그려졌는데요.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거의 완성이 됐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저번처럼 지우개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지워봅니다. 이제 뭐 이런 하이라이트 부분, 그리고 이렇게 또 반짝이는 부분 같은 부분은 이렇게 해줍니다. 이 자화상을 이용해서, 이거는 이제 소묘로 끝나지만 이걸 이용해서 여기에 어떤 다른 것을 그린다든가, 또는 이쪽 부분을 반쪽을 뭐 다른 걸로 나타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좀 더 어둡게 그려야 되네요. 이렇게 자화상을 완성해 봅니다. 오늘 연필을 이용해서 또 사진을 이용해서 인물을 그리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좀 아무래도 뒤에 베껴서 그리면 굉장히 쉽죠. 그렇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